어디? 문제하고 출력 여기 좀 봐줘. 화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잡으려고 하거든. 뭐야? 네. 손 보여? 아니요. 여기는? 보여요. 보여? 여기 보이니? 네. 여기는?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 보여요. 몰라요? 아니,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거기 같아. 여기 좀 작네. 어떻게? 최종 꾹 눌러요. 손을 툭 터치해봐. 됐어? 여기 보면 특강 안내문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안내를 할 거고요. 수업의 참가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신청을 먼저 받고 그 후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만약에 코로나가 좀 악화가 되면 전면 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라고 나라에서 지침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안내문이 나가서 일단은 이런 수업이 깔린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특강 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예요, 여러분. 기간은 과목별로 요일 조금 달라. 어떤 수업은 월수금, 어떤 과정은 화수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수투 실력을 제외하고는 수투 실력하고 그다음에 수학 하심화 수업이 있을 거야, 그지? 하실력 수업, 하실력 수업, 그다음에 수투 심화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간은 2시에서 5시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수강하려고 하는 과목들이 미적분 기본 또는 대부분 미적분 기본이지? 맞지? 만약 수강을 하든 안 하든 맞죠? 미적분 기본은 월수금 2시, 5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교재는 구종 시크릿인가? 구종 시크릿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얇은 교재 2권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지하고 그 다음에 뭐 교재였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수업 김경민 쌤이 그 미적분 수업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아닌데 스코어라는 교재가 있어. 스코어, 스타트, 그 다음에 스퍼트 이렇게 2권으로 진행해요. 교재가 너무 얇아서 근데 두꺼운 개념서를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 미적분이 워낙 양이 많아서 10회 만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씌워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할 거라서 교재를 얇은 거를 선택을 했고 아마 그 스타트 자체는 개념서고 스퍼트는 약간 실력 유형별로 좀 되어 있는 얇은 교재들이야. 그로 진행될 거니까 만약 수강을 들을 학생은 고민 후에 상담실 내 쪽에 신청을 미리 해줘야 돼. 알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변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준수지 이분이 준수로 특강을 들을 생각은 있어? 미적분? 그 다음에 성민이도 미적분 든다고 했지 그때는. 일단 상황을 봐야 되고 한솔이도 그지? 그 다음에 은지도 채원이는 안 된다고 했지 특강이. 그렇게 엄마랑 집에서 상의 좀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가 나갈 거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신청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자, 교재 펴봐. 탐색 칸으로 들어갈게. 우리 한 2달 후에 이사 갈 거야. 학원 중등고등관 다 합쳐서 2층 전층으로 해서 이렇게 이사 갈 거야. 확장해서 깨끗하게 시설해서 비둘기 올 일은 없을 거예요. 학원만 다니는 거죠. 이쪽 라인이 아니고 저쪽 건너 쪽이거든. 나중에 이사가 다 결정되면
소비해서 들어갈 거라서. 별로 좋지 않은가라는 얘기들은 태어나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혹시 걸어오는 친구들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 저 정상호 하고 있지. 정상호 어디인지 알지? 그쪽 라인이야. CNS 있는 건물 옆에 건물이거든.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교재 좀. 교재 그 유형 1 있지. 유형 1에서 1번 한번 풀어보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팔 좀 올려. 1번 풀어봐, 빨리. 못 풀어? 풀 수 있지? 그 시너지 워낙 책이 두꺼워 얘들아. 뜯어. 형님이처럼 지금 다 뜯었네. 답지는 버려버려. 그 답지는 파일이 지금 있는지 확인해보고 카톡에 올려놓을게. 알겠죠? 답을 혹시나 보거나 그럴 때는 핸드폰이나 이렇게 파일로 열어서 이렇게 무거우니까 너무. 자, 이제 가볼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는 약간 거의 별개라는 거 여러분들이 선행을 좀 해봐서 알 거야.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에 가면 첫 단어는 수열의 극한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수열에 대한 극한. 그러니까 함수와 수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얘들아. 우리 수열 다 배웠잖아. 수열은 누구의 일부야? 함수의 일부인 거지. 함수는 정의역이 무슨 수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첫 단원에서. 함수는 정의역이 무슨 수죠? 순서야? 실수 전체죠. 그죠? 수열은요? 자연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 y 이퀄 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1차 함수가. 그럼 정의역은 x가 실수 전체일 거예요. 그럼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맞죠? 근데 이제 정역이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바꿔봐. x에다가 1, 2, 3, 4, 5, 6, 7밖에 대입을 하지 못한대.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이렇게 얼마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수열은 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열은 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함수는 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큰 차이가 뭐냐면, 함수는 이어져 있어. 즉, 연속적이야. 그치? 연속적이야. 근데 수열은 끊어져 있어. 연속적이지 못해. 그걸 이산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원래 수학에서.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에서 이산적이다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다른 차이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특강으로 미적분 듣는 학생은 그 차이점을 알고 그 미적분의 내용을 들어야 되고, 우리 채원이는 배우지 않아요. 어쨌든 수열의 극한을.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x가 3을 향해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공부해봤을 거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함수의 극한이 어떤 건지, 기호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들어봤으니까 정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 x가 3을 향해 갈 때 리미트. 자, x가 이 3의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 기호의 뜻이 뭔지 알지 이제. 본 적은 있잖아. 이제 뭐 x가 3을 향해가 x 플러스 3의 리미트 값은 얼마예요? 3을 대입해서 6이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잖아. 그 정도는 기억하지? 그 정도는 기억하죠?
x에서 3을 대입해서 x 플러스 3이라는 값의 극한값은 6이다라고 계산 정도는 기억하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출발하는 거냐? 그 기호에 대한 정의. 즉 우리가 이 기호를 정의를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fx의 이 기호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거야. 그 정의가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x가 a를 향해 간다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고자 해. 첫 번째, x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a를 향해 간다의 의미. x가 a를 향해 간다는 의미야. 화살표니까. 그럼 뭐가 된 게 아닐까요? x가 a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서 x가 a를 향해 간다는 x가 절대로 a가 된 건 아니에요. a가 된 게 아니라고.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그래프를 봐봐. a가 1이라고 생각해볼까? a가 2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2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x값이니까 x축이잖아.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가 있고 어느 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지? 왼쪽에서도 다가갈 수가 있겠지. x값만 보는 거야. 일단 x값만. 맞죠? 이 오른쪽에서 다가간다고 해서 우리는 무슨 값? 우극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우축이라서 우극한이라고 외우면 안 돼. 큰 쪽에서 다가가서 우극한이야. 왜? 우리는 y를 기준으로도 우극한과 자극한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극한이 우축에서만 간다고 해서 우극한은 아니야. 알겠지? 외우기 편하려면 우극한은 우축에서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해도 돼. 하지만 큰 쪽에서 다가갈 때 우리는 우극한이야.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을 수 있어. 우극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줄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좌극한은 뭐겠어요, 여러분?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줄 거야. 그럼 당연히 X가 A를 향해 간다의 기호 말고 Y가 A를 향해 간다의 기호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있겠지. 의미를 쌤이 이해시켜줬잖아. 그치? 우극한, 자극한이 우축, 좌축이 아니라고. 큰 쪽, 작은 쪽이 얘기니까 당연히 Y가 A를 향해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은 Y가 마찬가지로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을 수 있어? A값이 있을 수 있는 거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는 A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이해돼? 이제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걸 A의 자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진 않아야 아직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Y의 우극한 자극한은 무슨 축에서 다뤄야 돼? 우리는 Y축에서 다루는 거지. 일단. 우리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A가 있을 수 있고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 이게 A의 우극한인 거예요. 작은 쪽이니까 이거는 Y는 밑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x 플러스 3은 너무 쉬운 거야.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단어 기억나지? 근데 우리는 연속이 아닌 불연속 함수들이 막 나올 거예요. 막 점이 떨어져 있고 막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함수들의 극한까지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머릿속에 저장해놔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에 곱한 함수, 합성 함수 이런 것들, 그치? 그런 함수들에 우리가 극한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기호를 정의를 할 거야. 이 의미가 뭔가, 이 새끼 의미. 그럼 이 새끼 의미는 뭐가 될 거야?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리미트라는 단어 뜻 뭐예요? 영어 잘 하잖아. 리미트가 원래 뜻은 뭐예요? 명사로서 극한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동사의 의미는 뭐지? 제한하다야, 제한받다야? 제한하다로 돼 있는 사전에, 그치? 뭔가 제한을 한대. 뭘 제한하는 거냐면,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가 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 영어에서 만들어졌잖아. 영어권에서 어쨌든 수학이.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붙인 거거든. 근데 한국어로 이제 해석을 하려다 보니 제한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책들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향해 가고 있는 이라고 표현을 바꿔놨어. 알겠지? 그래서 왜 리미트라는 기호를 쓴지 간단하게 언급한 거야. x가 a를 향해 갈 때 fx가 어떤 목표점이 있다면 그 목표점이 이 새끼의 극한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거야. 즉 x가 a를 향해 가면 fx가 어떤 알파 값을 향해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 그런데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fx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연속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연속함수. 여기 누굴 잡을 수 있을까? x니까 a를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럼 x는 어디에서 향해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을까? 이 그림에서. 근데 x가 a를 향해 간다의 의미는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y라는 값은 fx 값이야, 그지? y 값이야. y는 y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향해 가면 fx 값은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 우리는 이걸 우극한값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좌극한값이라고 해. 근데 저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나요? 저놈은? 그죠?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예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다 뭐라고? 연속함수이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fx가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거나 누가 봐도 연속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다면 fx 연속이면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a라는 놈의 함수값과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뒤에서 배우길래? 연속의 정의잖아. 기억나? 잘 알았어. 괜찮아. 이 뒤에서 배우면,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연속의 정의거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꾸로 극한에서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게 필요해요. 선생님 개념 수업을 할 때, 1단원을 정의를 할 때, 2단원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미리 언급을 하고 들어갈 거야. 그게 훨씬 더 편해.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fx가 연속이라면 극한값은 f와 같아요. 참고로. 자, 이놈은 우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보다 큰 쪽을 향해 갈 때. 저 fx 값에 어떤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좌극한은 뭐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을 향해 갈 때, fx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때 그 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 값을 베타라고 놨는데,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기호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해야 그 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은지야. 뭐가 같아야 된다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연속 함수들이 그럴 수 있다고. 연속 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다시 봐봐. x가 a를 향해 간다의 기호는 x가 뭐가 아니라고 쌤 적어줬어? a가 아니라는 기호를 줬어. 그치? a가 아니라는 기호를 줬어. 그럼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 그러면. 자, fx 이렇게 생긴 거였어. 내가 빵꾸뽕이야.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해? 이 단원에서 불연속 함수라고 해. 그치? x는 이꼴 a에서 불연속이야. 이어져 있지 않다. 그치, 은지야? 그럼 자, 마찬가지로 우극한은 얘를 향해 가고 있고
좌우편도 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야. 그치? 여기 만약에 y축 여기 있어. 이 값을 4라고 해보자. 자, 우극한 얼마야, 여러분? 우극한. x가 요놈을 내가 1이라고 할게.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냐? 현재 얼마야? 4지, 4. 우리는 fx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지를 찾는 거니까 fx는 기준이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축인 거잖아. 그러니까 y의 값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쉽게 얘기해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빵꾸뻥으로 되어 있지만 1,4잖아요. 1,4에서 y 좌표를 기준으로 fx가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걸 봐야 되고. 그치? y 값의 범위는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극한이 x 값에 향해 가는 값은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는 4를 향해 가고 있어. 4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나? 4보다 위에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극한 값만 계산한다면 또 우리가 뒤에 가서 뭐도 배워? 합성함수의 극한을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합성함수를 극한을 하려면 y값이 또 어디를 가는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 놈이 또 큰 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걸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김에 같이 다 언급을 하는 거야. 연결되니까. 은지 여기까지 돼? 다시 x가 1보다 미안해. 우측 미안해. 여기 빠져있네. 이해되지 그러네. 1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갔어. 1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갔어. x값이 y값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구조니까 4의 우극한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미안. 여기 빠졌었네. 좌극한은 리미트 빠빠빠 1의 좌극한일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일까? 밑에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여전히 y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4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4를 향해 가는데 4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현재 이번에는 작은 쪽이야. 참고로 그치? 하지만 마지막 극한값을 적을 때는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적을 필요가 없어. 극한값만 적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사값인 거니까. 자 그러면 얘와의 차이가 뭐예요? 얘 연속함수죠. 얘는 무슨 함수죠? 불연속함수야. 둘 다 뭐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둘 다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연속함수일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불연속함수여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x는 1을 기준으로 한국봉 이렇게 갔어. 얘가 y축이야. 얘가 4고 얘가 1이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완벽하게 불연속 함수야. 얘도 불연속 함수야. 똑같은 불연속 함수인데 얘는 빵꾸뽕이고 얘는 아예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죠? 자, 우극한 얼마야, 우극한? 이긴 거죠. 좀 간단하게 편하잖아요, 지금은. 그럼 좌극한은 얼마야, 여러분? 4를 향해 가고 있어요. 참고 1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가고 있고 4보다 작은 쪽에서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지. 이 시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함수값의 존재 유무는 극한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함수값의 존재 유무하고 극한값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극한과 좌극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빵꾸뽕까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빵꾸뽕까지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연속이거나 빵꾸뽕 구조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놔도 될 거야. 정리하고 있으면 해봤죠. 이게 함수의 극한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게 다 이미 머릿속에 다 잡혀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잊혀져서 이게 지금 다 오래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잡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뒤에 것들이 잘 이해가 돼. 여기까지 되죠? 정리해봐. 문사는 다 기억하고 있어?
이게 한 두세 번 들은 친구들은 조금 얘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은 이게 좀 잘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지하고 천이 한 번 했지, 특강. 흥민이도 한 번 했고. 한솔이 몇 번 했지? 쌤이랑 중학교 때 수트를 한 번 했었나? 네. 그리고 나서 특강 안 들었지? 저번 그때가 오승훈 쌤 하세요. 아! 그때 수트를 했나? 네. 기하도 했고 수트도 했었나? 그럴걸요. 아, 그럼 두 번 들었네, 그지? 어느 정도 기억하겠네. 이 수트는 약간 원론적인, 수학의 원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 수학하고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정리를 다 한 친구는 선생님보다 9번을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레벨이 다 풀 것 같아요. 첫 시간은 천천히 나가는 편이야, 선생님이. 첫 단은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는 친구도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지하고 채원이하고 행위는 요거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연속이면 그냥 x에다 a를 넣으면 된다. 넣으면 된다. 연속이면 알겠지? 그냥 함수값이 극값이 알겠죠? 구분 풀어봐, 공지. 채원이도 9번. 그래서 그건 다 풀었지? 채원이도 풀었니? 몇 번 나왔어, 채원이? 현지 몇 번 나왔어? 여기 마이너스 1에 자극하면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얼마야? 1이. 그치? F가 얼마? 2 찾았고. 그러면 1의 5칸이지? 1의 5칸 이쪽에서 가야 되지. 올라오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그래서 5가 없지? 이랬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쭉쭉 넘어가서, 15번 풀어보자. 이 설명만으로 15번을 풀 수 있나 봅시다. 나왔어? 이렇게. 이제부터? 지연이? 15분 풀고 있어? 응. 여기 보면 얘는 2라는 거 나왔나? 오케이. 얘는 어디를 가? 1을 향해 가? 맞아. 2에 가? 맞잖아. 둘이 더하면 얼마? 4. 그런데 왜 계산 안 하고 있어? 채연이도. 여기 2 나왔지?